빈 분리파를 창시한 오스트리아 대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1862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클림트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림에 대한 특별한 재능으로 14살에 오스트리아의 명문 빈 응용미술학교에 들어갔고 졸업할 때까지 실력을 인정받으며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자신감과 지능이 넘쳤던 클림트는 기존 미술과의 분리로 독창성을 찾겠다는 의지로 1897년 빈 분리파를 창설하였고 대규모 전시를 기획하며 주목받는 화가가 되었죠. 인간의 내면을 그리고자 했던 자유분방한 화가. 클림트는 미술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접근하고자 했고 자유분방하고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빈 분리파와도 갈등을 일으켰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디트를 음란한 파무파탈로 묘사함으로써 빈 분리파를 지원하던 후원자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인데요. 이어서 베토벤 프리즈 시리즈에서는 나체 임산부와 벌거벗은 사람을 그려서 인간의 불안정한 심리와 삶의 부조리를 표현하려 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듣게 됩니다. 이로써 클림트는 결국 빈 분리파를 떠나게 되죠. 관능과 에로티시즘이 선물한 자유로움, 클림트의 황금시대. 이후 클림트는 개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인간의 성과 사랑, 죽음, 에로티시즘을 좋아했습니다. 1903년 어느 날 이탈리아 라벤나 지역을 여행하게 된 클림트는 비잔틴 모자이크 장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영감을 얻은 후 그림에 금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토클레 저택벽화에서는 유리, 산호, 자개 등의 귀한 재료로 추상적인 문양을 표현하였고 아델레 블로후바우어 여인의 초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금박과 은박을 사용하게 되죠. 클림트가 그린 그림은 아터제 호수의 풍경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키스와 다나에가 그 대표작이었습니다. 1907년은 클림트가 가장 왕성하게 작업했던 해로 황홀하게 반짝이는 황금빛 키스도 그때 탄생하게 되는데요. 클림트의 황금 시대는 정점을 찍게 되었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클림트의 작품 키스는 우리를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궁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촉각 명화, 키스를 함께 만나볼까요? 정막 속에 내리는 황금의 찬란한 배경에 남성과 여성은 꽃이 만발한 언덕 위에 파묻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꽃이 만발한 언덕은 마치 보티첼리의 작품 봄을 연상케 하고 아터제 호수의 물결처럼 반짝이네요. 건강한 외모의 남성은 강렬한 사각형 장식으로 된 도포를 걸친 채 몸을 숙이고 있고 반면 부드러운 곡선과 꽃으로 장식된 여성은 남성이 의지한 채 볼을 내어주며 입맞춤을 기다리는 듯 보입니다. 여성의 옷에 장식된 꽃들은 평상시 에밀리 플레게가 입었던 화려한 의상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그림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인지 특정 인물을 꼽기는 어렵지만 에밀리 플레게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에밀리 플레게는 사돈 가문의 능력 있는 의상 디자이너였고 클림트와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끝까지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플레게는 클림트의 수많은 여인들과는 달리 클림트가 평생을 두고 가장 의지했던 정신적 지주였다고 하네요. 특히 이 작품은 원근법을 무시한 독창적인 구조가 특징인데요. 무릎을 꿇은 여성은 키가 지나치게 크게 그려졌고 서 있는 남성은 종아리가 어디에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원근법을 무시한 과장된 표현은 이 작품을 더욱 몽환적이고 성스럽게 보이게 하는데요. 연인을 감싸는 정막 속의 금빛 후광은 맨발을 한 여성의 발밑에 펼쳐진 아찔한 절벽과 함께 위태로워 보입니다. 클림트는 세간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작품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으며 그 흔한 자화상조차 그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알고 싶으면 나의 그림을 보아라. 죽기 전에 그가 남긴 유일한 자화상은 우스꽝스러운 염소 얼굴을 한 오리 모양의 클림트였습니다. 클림트는 외설과 예술을 오가면서 깊고 심오한 인간애를 철학적으로 그려내며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내 안에 자유를 찾아 새로운 도전과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명화 톡톡 구스타프 클림트였습니다.